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추워지기 시작하면 조심해야 되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뇌졸중인데요. 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미니 뇌졸중을 잘 관찰하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미니 뇌졸중의 증상은요. 한쪽 팔다리 마비, 안면 마비, 또 언어 장애로 나타나는데요. 금방 괜찮아지기 때문에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기기 쉽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미니 뇌졸중 증상을 겪은 이들의 20에서 30%가요. 3개월 이내에 더 큰 뇌졸중과 뇌경색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네, 때문에 노약자분들은 밖에 외출하실 때 꼭 모자를 쓰시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니 뇌졸중 증상이 왔을 때는 가급적 빨리 병원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 후유 장애가 큰 질병이지만요. 조기에 발견하면 또 안전한 치료가 가능하니까요. 미니 뇌졸중 증상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겨울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건강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전국시대 첫 소식, 건강에 좋은 따뜻한 차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이 보성 녹차밭으로 가보실 텐데요. 이 겨울에 수확철도 아닌데 녹차밭은 무슨 일이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녹차밭에서는 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잎이 아니라 꽃이라고 하는데요. 녹차밭에 핀 꽃은 어떤 모습일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보성하면 떠오르는 그것, 힐링하듯 즐기는 우리들의 차 녹차. 찻잎 따는 온유월도 아니고, 아니 낙엽 지고 꽃 지는 이 계절에 녹차밭에 무슨 일이? 함께 확인해 볼까요? 우거진 숲과 맑은 물, 그림 같은 풍경 속 천지가 차받친 마을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꽃 아시나요? 오늘은 저더러 이렇게 똑같이 생긴 꽃을 찾으라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날도 추워지고 단풍도 다 지는 이 마당에 무슨 이런 꽃을 찾으라는 거예요? 꽃이 있기는 한 거예요? 이거 뭔가 불가능한 미션을 준 것 같아. 어디 있는 거야? 온실 속 꽃도 아니고 이 찬바람 부는 들판에서 뭐가 있긴 있나요? 꽃은 맞잖아요. 하지만 찾는 것은 하얀 꽃. 근처 차밭으로 가봅니다. 야, 보성하면 또 차밭인데 이 푸른 잎 사이에 이 꽃이 있을 리는 없어. 다른 사람들은 저 하얀 꽃을 알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지령을 하나 받았어요. 이 보성에 가면은 이렇게 잎은 하얗고 수술은 노란 꽃을 만날 수가 있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아니, 보성에 뭐 겨울에도 꽃이 피어요? 네, 찻꽃이네요. 찻꽃? 네. 차나무에도 꽃이 핀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던 일. 그러니까 한창 추워지는 이때 저 꽃이 피어 있다는 말이죠. 찻꽃이라고 하면은 지금 제 눈에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차밭이잖아요. 네. 없어요. 제 눈에 안 보여요.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세요. 이게 찻꽃입니다. 제가 한번 꺾어드릴까요? 어머! 네. 위에 없고 이렇게 네. 아래 옆에 숨어 있었네. 어머, 드디어 찾았습니다. 꽃을 찾았어요. 오, 너무 예쁘다. 예, 올해 찻꽃이 피면은 내년에 열매가 열려요. 예, 찻씨앗은 옛날에는 이제 이게 다양하게 쓰이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의약용이나 화장품 재료로도 많이 쓰여가지고 찻씨앗을 찾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나무는 늦가을 꽃이 피고 이듬해 열매를 맺어 꽃과 열매가 공존하는 유일한 나무, 실화상봉수라고 합니다. 이제 더 추워지면 꽃이 시들 텐데 이 꽃 더 오래 만날 수 있다네요. 이따가 이제 제가 찻꽃차를 한번 마시게 해드릴게요. 은은한 벌꿀향, 네,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찻꽃에서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이렇게 꽃을 따야 하는 건가요? 한번 따보실래요? 네. 같이 딸 수 있는 거예요? 네, 한번 따보시죠. 또 친구들을 만나야겠네. 네. 봄에는 싱그런 찻잎을 따서 덮느라 온 보성 땅이 바쁘고요. 늦가을에도 찻꽃 수확으로 바빴군요. 우리 지선 씨, 꽃 따는 처녀된 기분에 작업이 힘들진 않았겠어요? 이거 따면 되는 건가요? 네, 그냥 따시면 돼요. 너무 예쁘죠? 어머, 향기도 나요? 네. 야, 꽃은 꽃이네. 향기 나고 예쁘고 겨울에도 이렇게 싱그러운 꽃을 보니까 너무 좋다. 사람들은 이렇게 차나무에서 꽃이 피는지 잘 모르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차밭 보면서 위만 보는 게 아니라 옆도 보겠네.
봄에는 푸른 차밭 싱그러움에 취하고 초겨울엔 은은한 찻꽃 향에 취하고 어머, 꽃하면 이런 것도 해줘야 돼. 네, 취했군요. 취한 거 맞아요. 찻꽃 향에 취해서 그러는 거 맞죠? 많이 아파. 아우, 진짜. 아우, 너무 예뻐. 아우, 저도 예쁘지 않아요? 네, 리포터님께서 녹차꽃처럼 참 예쁘십니다. 차꽃처럼. 아, 그럼요. 아이, 꽃 따는 처녀라며 이 정도는 해줘야죠. 이 정도의 데코 어떻게 어울리나요? 네, 진짜. 저도 한번 해봐야지. 내일 비 오겠네. 내일 비 오겠어. 아니요, 계절에 어울리게 눈이 올 겁니다. 이분들 찻꽃 머리에 꽂고 웃음꽃까지 만발했네요. 어쨌든 화려한 색감보다는 하얗고 작은 모습이 더 청초한 매력이 있어요. 이 찻꽃에도 꽃말이 있어요? 네. 뭐예요? 추억이에요. 추워. 추워. 아, 꽃말이 되게 좋네요. 네. 추워. 그래서 보성에 찻꽃을 보러 오시면 항상 추억이 겨울에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추억을 간직할 수 있어요. 미처 몰랐던 찻꽃을 알게 된 이날, 지선 씨에게도 보성에서의 추억은 찻꽃과 함께겠지요. 그렇게 꽃잎 상할까 섬세한 손길로 송이송이 따낸 찻꽃이 벌써 소쿠리 가득입니다. 네, 이렇게 이 꽃향기도 계속 맡고 또 계속 열심히 따다 보니까 손도 시릴 거 한데 이제 좀 차 한 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차 마시러 가시게요. 차 마시러 갑시다. 마시러 갑시다. 순박한 찻꽃, 그 차 맛이 저도 궁금하네요. 드디어 열심히 딴 보람이 있네요. 꽃차를 먹을 시가. 그런데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이것은 좀 말라 비틀어졌는데요. 이거 생화를 띄워서 먹는 게 아니었어요? 말라 비틀어진 게 아니고요. 이게 그 색깔은 이래도 다시 우리면은 본연에 있는 찻꽃 그대로도 그 진면목을 드러냅니다. 생화가 아니라 얼른 우려주세요. 한잔 우려 마셔볼까요? 네, 날도 추운데 벌써부터 몸이 녹는 기분이야. 찻꽃차는 생화를 쪄서 말린 것인데 뜨거운 물을 부으면 잎이 서서히 퍼지고 찻꽃 원래의 색이 살아나면서 향도 피어오른다네요. 우선 색으로 봤을 때는 아까 그 찻꽃의 수술, 노란 수술이 딱 떠올라요. 향은 아까 전에 막 벌꿀향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 꿀향기가 그대로 나네요. 어머, 향기만 맡아도 달콤할 것 같아. 맛은 어떨까요? 오! 은은한 향이 나죠? 은은하게 향은 확 감싸면서 아니 이게 그 꿀을 약간 탄 것처럼 달콤한 맛이 끝에 감돌아요. 이거 진짜 최고다. 진짜 최고네요. 수많은 꽃차를 먹어봤지만 아름답게 그러면 이 다들 예절 뭐 있나요? 짠하는 예절? 향긋하게 한번 마셔볼까요 그럼? 짠이 아니. 네. 우리 선생님 잘하시네요. 제가 소주 잔은 부딪혀도 네. 찻잔은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저녁 부딪혔던 경험 때문에 저 오늘 10잔은 마시고 갈 수 있어요. 그 차 한잔 하시고 떡에도 꽃이 피었는데 가보실래요? 아니 떡에도 꽃이 피었다고요? 떡에도 꽃이 핀다는 곳을 찾아 한국 차박물관으로 가봅니다. 녹차의 고장인 만큼 우리 민족의 차 역사와 차를 즐기던 생활 도구, 우리의 다도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히 다양한 체험을 통해 녹차의 매력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 바로 찻꽃이 핀 녹차 설기떡. 정말 떡에 찻꽃이 피는 걸까요? 그거 보기에는 뭐 떡도 없고 꽃도 없고 뭐 어떻게 된 건가요? 꽃이 있습니다. 어디요? 여기에 보면 녹차 설기에 위에 꽃이 피어져요. 녹차 설기떡의 재료는 쌀가루, 녹차가루, 소금, 설탕. 이 체에다가 우리는 2번 우려도 되고 3번 내려도 돼요. 왜요? 몇 번 더 내리다 보면 이렇게 착착 뭐라 그러죠? 이게 부드러운 느낌, 찰져 느낌이 들어요. 재료들을 섞어 뜨거운 물로 반죽해 체에 내리기를 3번. 공기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히 틀에 담아 찌는 동안 팥 앙금으로 만드는 이것이 바로 설기떡 위에 피어날 찻꽃입니다. 아니 저 오늘 녹차꽃의 존재를 처음 알았다니까요.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그런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녹차꽃인가? 차밭을 옮겨놓은 듯 녹색과 하얀 꽃의 조화가 예술. 그윽한 녹차 향이 상상이 됩니다. 좋아 좋아. 눈 기다리는 계절에도 꽃을 피우는 보성. 꽃도 보고 차도 마시고 떡도 먹고 녹차를 풀코스로 즐겼습니다. 온몸을 녹여주는 건강한 차. 녹차와 함께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겨울에 피는 꽃, 녹차꽃을 만나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백꽃이랑 좀 비슷한 느낌도 들었는데 저는 사실 녹차꽃이 있는지도 몰랐고 저렇게 예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예쁘기만 한가요, 태균 씨? 몸에도 좋습니다. 이 차나무 꽃차는요, 소화력 예방에도 좋고요, 해독 작용 그리고 피부 미용, 감기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지금의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요. 그리고 녹차 씨앗도 보여주셨는데요. 녹차 씨앗은 볶아서 기름을 짜는데 이게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고 성인병 예방에도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네, 이 잎과 꽃은 차로 마시고요. 씨앗은 기름을 짜서 쓰고요. 정말 차나무도 버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따뜻한 녹차 혹은 달큰한 차나무 꽃과 함께 또 추운 겨울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차나무 못지않게 아낌없이 주는 음식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두부입니다. 이 두부는 만드는 과정에서 콩물이나 비지가 나오는데 모든 게 버릴 것 없이 다시 요리 속에 들어갑니다.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네, 버릴 게 없지만 한 게 아닙니다. 이 하나하나 다 맛도 좋고요. 손두부를 만드는 과정부터 다양한 두부 레시피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 두부. 세월이 흘러도 사랑받는 고단백 식품이죠. 특히 정성과 시간으로 만든 손두부는 찬바람이 부는 이맘때가 더 맛있습니다. 영양 만점 두부는 육수부터 비지까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오늘 황금젓가락에선 비지로 만든 중식 요리와 두부 육수로 만든 국물 요리, 손쉬우면서도 식욕을 돋우는 전체 요리를 소개합니다. 동이 트자마자 따끈따끈한 손두부를 찾아 대전 수통골에 왔습니다. 저도 뭐 두부 참 좋아하지만요. 두부를 꼭 이렇게 일찍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날 밝기 시작했는데 앞에 불 켜진 데 있는데 저긴가 보네. 가시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는다죠. 이곳이 바로 25년째 따끈따끈한 손두부 만드는 곳인데요. 하루 전에 불려놓은 콩을 씻고 고르는 손길로 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두부 만드실 때 보면 어머님들도 그렇고 왜 꼭 이렇게 새벽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영업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 두부가 일찍 준비돼야 그 다음 그 일이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일찍 나와서 아침에 일찍 두부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도 이제 그 아침상을 차리기 위해서 그렇죠. 된장찌개 뽀글뽀글 끓는 된장찌개 두부 한 번 넣기 위해서 예. 이제 두부가 준비가 돼야지 하루를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불순물을 제거한 콩은 곱게 갈아줍니다. 콩 본연의 맛을 살린 두부를 만들기 위해 주변 지역에서 생산한 로컬 푸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맛 좋은 두부를 만들기 위해선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재료가 좋아야도 되겠지만 이 만드는 과정, 이 두부를 끓이는 과정에서 이 불 조정이라든지 온도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맛에 그 좌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수작업을 하면은 그 제맛이 나니까 힘들어도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젠 곱게 갈린 콩물을 끓일 차례. 콩물이 눌러붙지 않도록 커다란 나무 국자로 계속 저어주는 게 중요한 만큼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이건 언제까지 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끓을 때까지 3-40분 정도 계속 저어줘야 됩니다. 30분 동안 쉬지 않고 그냥 계속 저어야 돼. 계속 저어줘야 되죠. 네. 야, 그냥 끓이면 되는 게 아니네요. 그럼요. 정성이 그만큼 들어가야 되죠. 참 우리나라 음식들은 참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하나 손이 안 가는 게 없네요. 네. 그만큼 정성 가득한 음식들. 예. 콩물이 어느 정도 끓으면 콩의 응고를 위해서 간수를 넣어야 합니다. 이경호 씨는 간수 대신 심층 해양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강원도에서 바닷물을 사용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인지 두부가 훨씬 고소하다고 하네요. 간수를 넣으면 두부가 좀 쌉싸름한 맛이 좀 나는데 이 해수를 넣으면
뭔가 좀 감칠맛이 나는 고소한 맛. 이것이 훨씬 더 납니다. 야, 벌써 많이 엉겨붙었네요. 아, 또 줘야 돼요? 그렇지. 야, 오늘. 올라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심층의 양수가 골고루 섞이도록 저어줍니다. 1시간 반 정도를 끓여야 두부가 완성되는데요. 이대로 먹으면 순두부. 두부틀에 넣고 꾹 눌러주면 네모난 두부가 되는 거죠. 간 만든 따끈따끈한 순두부, 맛을 안 보면 서운하겠죠?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양념장을 살짝 뿌려 먹어도 좋고 김장김치 한쪽을 얹어 먹어도 참 맛있더라고요. 두부 안무에 담긴 정성과 시간, 그리고 옛 추억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따끈따끈한 순두부를 보시면서 또 생각나시는 옛 기억들도 많으시겠어요. 새벽에 할머니가 나가셔갖고 이렇게 두부를 장작 불 때서 하실 때 그 다닥다닥 장작 타는 소리와 그 고소한 냄새가 그 창문 사이로 이렇게 들어오면 일어나서 할머니 앞에 가서 막 앉아 있으면 할머니가 다 그걸 아시고 순두부 한 그릇 탁 사고 주면 그 맛이 진짜 너무 꿀맛 같아가지고 지금도 저는 그 맛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뭐 다른 게 뭐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황금 젓가락이니까 두부와 어울리는 색다른 요리들 어떤 게 있을까요? 친숙한 맛으로 사랑받는 두부. 이분의 손을 거치면 좀 더 새롭게 변신합니다. 전체 요리부터 국물 요리까지 색다른 두부 요리를 보여줄 김동진 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잘 지내셨죠? 아유, 잘 지냈습니다. 예.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저야말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황금젓가락의 주인공은 두부입니다. 두부하면 워낙 어릴 때부터 친숙한 식재료라서 생각나는 거는 뽀글뽀글 된장찌개, 그리고 청국장에 있는 두부, 다양한 또 밑반찬들, 순두부찌개도 있고요. 오늘 색다른 요리들 어떤 게 가능할까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요리는 3가지를 준비했어요. 보통 이제 한 가지는 서양 요리, 그 두부 연어 생크림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중국 요리입니다. 비지 어향 소스. 세 번째는 일본 요리, 두부 버섯나베입니다.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두부 요리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전체 요리부터 시작해봅니다. 입맛 돋우는 훈제 연어와 두부의 만남인데요. 곱게 으깬 두부에 생크림을 넣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죠. 훈제 연어 위에 이 두부 생크림을 올려 돌돌 말아줍니다. 접시에 먹음직스럽게 올리고 예쁘게 플레이팅하면 식전의 입맛을 돋우는 전체 요리 두부 연어 생크림이 되는 거죠. 두부를 되게 연하게 했어요. 거기에다가 부드러움을 굉장히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생크림을 첨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연어하고 이렇게 같이 말아서 드시면은 식감이 굉장히 부드럽게 그렇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철 맞은 버섯을 이용해 따끈한 국물 요리를 만들어 봅니다. 배추와 두부는 한입 크기로 잘라 준비하고 동충하초와 여러 가지 종류의 버섯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널찍한 냄비에 시원한 국물 맛을 내줄 쑥주와 배추를 깔고 가장자리에 두부와 버섯을 둘러가며 보기 좋게 담습니다. 이번엔 육수를 준비하는데요. 두부를 만들 때 생긴 하얀 육수에 소금과 간장을 살짝 넣어주면 특별한 두부 육수가 되죠. 보글보글 맛있게 끓이면 두부 버섯 나베 완성! 일단은 따뜻한 음식이잖아요, 나베. 일단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그 두부 육수에 중점을 뒀어요. 두부 육수 같은 경우는 간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 두부 콩 그 자체만으로도 육수의 감칠맛이 충분히 나기 때문에. 이번엔 중식으로 즐기는 두부 요리 비지 어향 소스입니다. 흰살 생선을 사용해도 좋지만 오늘은 새우살을 곱게 다져서 준비합니다. 다진 파와 통깨,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고 비지를 듬뿍 넣어서 섞어줍니다. 뭉침 없이 골고루 섞기 위해 손 반죽을 해주면 좋겠죠? 이렇게 만든 비지 반죽을 틀에 넣고 큐브 모양을 만든 다음 한입 크기로 자릅니다. 팬에 오일을 살짝 두르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준비하죠. 얇게 자른 미니 사과를 버터를 녹인 팬에서 살짝 구워내는데요. 마지막으로 참기름과 식초, 두반장, 굴소스, 설탕, 청주, 물을 넣어 소스를 만듭니다. 한 가지 더 걸쭉하게 해줄 물녹말을 넣고 계속 저어가며 끓이면 맛이 풍성해집니다.
느릿하게 구워진 비지 큐브를 접시에 담고 그 위에 소스와 민사과 절임을 올려주면 되는 거죠. 비지 어향 소스의 포인트 같은 경우는 물론 비지도 비지지만 미니 사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비지에다가 어향 소스를만 같이 드시면은 약간 느끼한 맛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 느끼한 맛을 미니 사과가 싹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산뜻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부가 연어와 생크림을 만나면 더 부드럽고 달콤하게 즐길 수 있고요. 두부 육수로 끓인 두부버섯 나베는 순하고 고소한 두부의 맛을 최대로 살린 국물 요리입니다. 텁텁한 식감의 콩비지가 중식 요리로 변신, 영양 만점 비지 어향 소스입니다. 두부가 들어간 요리들이 완성됐습니다. 두부는 고소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구수한 우리의 음식과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양한 음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3가지 요리를 준비를 해봤는데 보시면은 그 균형,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드셔보시면은 만족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먼저 전체 요리 두부 연어 생크림으로 입맛을 돋운 다음 든든한 비지 어향 소스와 따끈한 두부버섯 나베를 즐겨봤는데요. 맛과 식감 그리고 영양까지 균형이 잘 맞습니다. 사계절 1년 12달 우리 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두부이지만요. 이 쌀쌀해진 날씨 해콩으로 만든 두부는 더욱더 맛있고 더욱더 몸에 좋습니다. 여러분 올겨울 두부 많이 드세요. 시간과 정성으로 만드는 슬로우 푸드 두부. 찬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따뜻하게 즐기면 참 좋은데요. 한식뿐만 아니라 색다른 레시피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낌없이 주는 두부 요리를 만나봤습니다. 일단 두부 만드는 과정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고 손두부라는 이름이 빈말이 아닙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손이 안 가는 경우가 없네요. 네,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만들어내니까요. 갓 만들어낸 따끈한 두부는 정말 이 간장에만 찍어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어떤 레시피와도 접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요리가 다양했잖아요. 전체 요리, 중식, 일식 상관없이 모든 음식에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오늘 저녁에는요. 두부 한 무 사다가 얼큰한 두부찌개나 전골 해드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해봤습니다. 맛있는 두부 요리 잘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태균 씨 다음 소식 전해드려야죠. 네, 정진 씨. 네. 혹시 무협 영화 좋아하시나요? 무협 영화 좋아하죠. 제가 또 이 영화도 영화지만 이 무협지도 자주 읽었었거든요. 무협지까지요? 네. 그리고 또 이 무협 영화에 나오는 이 여자 주인공 닮았다는 소리 제가 또 몇 번 들어봤거든요. 네,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저는 아무튼 어릴 때 무협 영화를 좋아해서 쿵푸 영화를 정말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최근 이 생활체육으로 쿵푸의 일종인 우슈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최근 통영에서 우슈 꿈나무들을 위한 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소나무처럼 서고 쇠종처럼 앉고 바람처럼 움직이는 너의 이름은 우슈. 통영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몸짓. 따자하오 월스 쿵푸. 전설의 무협 스타 이소룡, 이연걸, 연문, 주성치 등을 탄생시킨 중국인들이 사랑하는 전통 종합무술. 이거는 무슨 자세입니까? 허보입니다. 허보. 장권의 허보. 자, 이거는 장권의 허보라는 자세입니다. 쿵후가 현대화되면서 우슈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옛날에 하던 우리 쿵후가 규정화되고 규격화되어서 우슈로 1960년대 초에 우슈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제6회를 맞이한 대회. 1992년 북경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수련하는 무술로 성장했습니다. 몸은 통영에 있으나 마음은 소림사에 있다? 약 160여 명의 우슈 키즈들이 출전.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기회의 장인데
통영에서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통영에서 우슈의 활성화와 대중화, 우수 선수 발굴에 그 의의를 두고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아니, 우슈는 어디 가고 갑자기 웬 줄넘기 테스터? 우슈랑 줄넘기가 뭔 상관이래요? 줄넘기가 필수입니다. 엄청 가력 많죠. 왜냐면 줄넘기 하면서 종아리나 다리 하체가 튼튼해지면 도약이든지 동작하기에 더 쉬워지고 도약도 높아지고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기초 체력 테스트. 어머어머, 날다른쥐 마냥 그냥 슝슝슝. 기본적으로 낙법이 제일 아주 중요합니다. 운동에서는 중에 날랐을 때 그냥 떨어지게 되면 다치기 때문에 낙법을 해서 안전한 착지 그리고 안 다치게끔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은 몸집에서 나오는 엄청난 탄력, 몸풀기가 끝나고 맨 먼저 시작된 표현무술 투로 홀로 우슈 동작을 선보이는 종목인데 손에 든 저거 궁금하다. 도, 검, 곤, 창 크게 4가지로 나뉘는 우슈 병기. 비슷한 듯 하면서도 각기 다른 권법과 매력을 가지고 있다 하오. 도수의 집체라 해서 권법 중에 한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몇 명 정도 해야지 할 수가 있는 거야? 선수부 정도 되면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의 키보다 큰 무기를 들고도 결코 기죽지 않는 쿵푸 정신. 현란하면서도 절도 넘치는 동작이 도술의 가장 큰 특징. 이 친구 재능이 있구만. 표현 무술에 대한 자세를 보는 장권이라는 종목의 자세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러면 폼새랑 네. 손으로 말하면 폼새랑 비슷하다. 우슈의 여러 종목 가운데 남권은 민소매 도복, 장권은 반팔 도복, 태극권은 긴팔 도복을 착용하는 것이 기본. 그렇다면 동작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남권은 힘, 강함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기압을 넣고 장권은 힘보다는 스피드, 도약력 이런 걸 갖다 표현하려고 그러면 기압이 오히려 방해가 되죠. 태극권은 24개 동작이 하나로 이어져 있어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권법. 운동의 기술과 예술이 함께 들어있다. 6살 아이부터 90살 노인도 다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우슈라는 종목이 일반화돼 있지 않은 종목이라서 사람들이 다 잘하는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회를 나가도 그 사람들이랑 하면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배우면서 같이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미래의 이소룡 혹은 황비용을 꿈꾸며 우슈의 세계로 푹 빠진 아이들. 저도 잘 모르지만 좋은 것 같아요. 애가 체육관 다니는 것부터 뭐 건강하고 이러니까 약값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체육관 운동도 잘하고 이러니까 건강하니까. 그리고 이번엔 대련이다. 상대 선수와 1대1로 겨루는 종목 산타. 뭐 하려고 했어 이거를? 저 형이요. 일단 모든 몸을 다 쓴다는 거죠. 일단 공격에서 자유롭고 거기서 더 재밌음을 느끼고. 맨 처음에 우슈를 했는데 이제 이종 격투기처럼 산타를 시켰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하시지 왜 아드님을 시키셨어요? 저는 약합니다 이 종목에. 홀로 경연하는 투로와 달리 승패가 갈리는 산타. 묘한 신경전과 긴장감이 팽팽한데 그렇지. 다시. 딥하고 오른발 바로 줘. 그렇지. 계속.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접전. 가장 격렬한 격투기 중에 하나입니다. 산타가. 행동감이 넘치는 거고요. 그리고 공격과 방어가 쉴 수 없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익사이팅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주먹, 공격, 발차기, 넘기기만 이용하여 박진감 넘치는 한판 승부에 몸을 던지는 아이들. 처음 경기 뛰어봤는데 올라가니까 좀 긴장돼서 몸도 굳고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애들 승부욕이 기본적으로 있다 보니까 일단 부딪히면은 본능적으로 제 기량이 나오고 있죠. 내 안에 잠자던 승부욕을 깨워라. 아, 그 주먹 피할 수 있었는데. 삐도 나고 막 그러던데 괜찮아? 이게 산타의 매력입니다. 우주 산타라는 운동의 국가대표가 제 장래 희망입니다. 자신 있어? 아직 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하면 열심히 해서 그 성과를 이룰 거라고 믿고 하고 있습니다. 심신단련, 정신수양. 부드러움 속에 살아있는 강인한 정신. 진정한 무술 고수를 꿈꾸는 자, 통영에서 한판 붙자 하오. 네,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홍태근 아나운서는 네. 고향이 대구잖아요. 네. 어때요? 평소에 사투리를 좀 쓰시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마이크만 껐다 하면 바로 나오지. 정규인 니는 서울 아이가? 맞다. 나는 서울 아다. 네, 정말 네. 어색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요즘은 이 지방에서 나고 자라도요, 이 사투리를 쓰는 아이들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손자들이 의사소통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사투리 안에는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스며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는 저마다 지역 사투리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안동에서 그 대회가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안동 사투리로 펼쳐졌다고 하거든요. 이 대회 시간 내내 웃음이 정말 끊이지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저도 벌써부터가 기대가 됩니다. 지금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언니껴. 언니껴. 네, 안녕하실게요. 이쁘니껴. 됩니다. 왜입니까? 구수하고 정겨운 말 사투리, 많고 많은 팔도 사투리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경북 안동입니다.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 삶 그 자체가 녹아있는 말 안동 사투리. 안동 사투리. 들어보시대. 올해로 9번째 열리는 안동 사투리 경연대회 한번 들어보실라니까? 사투리 좀 쓴다 하는 이 구역 사투리 마스터들 헤쳐 모인 여기는 바로 안동 시민회관입니다. 시끌벅적한 것을 보니 대회를 앞서 리허설이 한창. 아니 그런데 잠시만요. 무대 뒤 수상한 참가자들 발견. 아니 떨려가지고 이런 거 잘 치고 주려고요. 자, 우리 짠 한다 그랬잖지. 짠하고 우리 아까 좀 이따 짠 해야 된다더라. 짠이 아니고 뭐라 그랬지? 박자. 먼저 박자하고 말을 해. 옛날 며느리가 어쩌고. 댓글로 맛있대. 시원하다. 무대 올라가기 울렁증이 있어가 떨려서 그냥 한 잔 마시고 올라가면 부끄러워서요. 덜 떨릴 것 같아서요.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선 연습만이 살 길.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실전처럼 열심히 해봅니다. 오늘 연습 많이 하셨니까? 연습은 생활이니까 뭐 연습이 굳이 필요하겠어요. 오늘 잘해보시대. 그래 보시다. 예. 대상 타시대. 아이고 맙소사 기대도 하지 마라. 대상 타야 되니다 오늘. 하나 둘 채워지는 관객석. 본격적인 대회에 앞서 안동 사투리 설명 간단히 해보자면 첫째로 다른 지역에 비해 고어와 고유어가 아직 많이 살아있고요. 두 번째, 음의 높낮이에 따라서 뜻의 전달이 달라진다고 하죠. 세 번째로는 말을 축약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껴와 덜을 많이 씁니다. 총 12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노래면 노래, 연극이면 연극, 다양한 사투리의 변신을 뽐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좀 떨리긴 하는데요. 잘할 수 있니다.
안 떨립니다. 우왕청심환을 먹었거든요. 파이팅! 심장이요 너무 벌렁거리고요. 입도 바짝 마르고 막 속이 타네요. 지금 어떻게 올라가시나요? 그렇게 말시도 대일 막 1번을 줘갖고요. 네. 억수로 떨려요. 기대 속 무대에 오른 첫 번째 참가자. 억수로 떨린다는 걱정과는 다르게 자연스러운 연기는 기본, 정겨운 안동 사투리까지 더했습니다. 특유의 투박하지만 구수한 말투로 우리네 삶의 이야기를 전하며 관객들의 호응과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네요. 요즘은 다양한 미디어 매체에서 표준어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사투리를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사투리가 주인공, 친근한 매력 뿜뿜 사람들의 마음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하면서 저희들도 신기한 게 의외로 모든 분들이 호응을 많이 해주십니다. 특히 우리가 쓰는 그 일상적인 이 언어가 이 무대를 통해서 그 극화를 시키고 또 자연스럽게 하는 걸 보고 안동 시민들뿐만 아니고 바깥에 나가 있는 이 안동 분들은 이 대회가 언제 하냐라고 또 기대도 하고. 여기서 잠깐 같은 경상도지만 어디 가십니까를 말할 때 경주에서는 어디 가는겨, 상주에는 어디 가요, 안동에서는 어디 가니껴 라고 하니 사투리라고 다 똑같은 사투리가 아니란 말씀. 뱃속에 걸레가 들어앉았나. 거다 놀이교실에 가는데 또 그 같이 있는 오빠애가 1인 면역을 했대요. 해마다 여 나오셨는데 원래는 저보고 하자 해가지고 용기를 내가 봤는데 사투리를 안 쓰다 쓰려니까 좀 많이 어색하네요. 재미는 있는데 그래서 전 추억 남기려고 왔습니다. 다양한 사투리의 변신만큼이나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한 이번 대회. 그런데 사투리에도 심사 기준이 있나요? 이번 사투리 경연대회는 다른 대회와는 다르게 사투리의 구사 능력이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합니다. 내용의 참신성과 그다음에 연기력, 관중의 호응도를 모두 합쳐서 저희가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아유, 여기 좀 보세요. 귀여운 꼬마 친구가 엄마와 함께 한창 연습 중이네요. 이래봬도 엄연히 오늘 대회 참가자란 말씀. 기억이 잘 안 나서. 네 마음대로 하면 돼, 알았지? 제가 저랑 신랑이 많이 쓰다 보니까 집에서 순간순간 문득문득 쓰더라고요. 뭐 이것도 쉬게 해줘. 여기 낀 게 있잖아. 뭐 동생이 다 장난감 핵쇼 났어. 뭐 이런 걸로 해서 저 순간순간 놀래갖고 오늘 같이 나오면 되겠다 해서 같이 나왔습니다. 엄마 잘하지? 화이팅! 화이팅! 흔히 문화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말과 글이죠. 이처럼 안동 사투리에도 안동의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소백산맥과 태백산맥, 낙동강까지 둘러싸인 안동의 사투리는 고어나 고요를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기에 언어학적으로도 그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안동말, 사투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문화를 잘 담고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살아 숨쉬는 단어다. 그래서 아이들, 그다음에 이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이어지는 게 우리 안동 문화가 살아 숨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사투리 원어민들이 직접 꾸민 무대이기에 관객들에게도 더욱 와닿을 수 있었겠죠. 사투리 진짜 사투리 잘 들어가지 너무너무 재밌고 엔돌핀이 팍팍 도는 것 같으네요. 과연 오늘의 대상은? 대상 받았어요. 이거 웬일이로 이게. 오늘 대상을 받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아이고 좋아라. 우리 안동 사투리가 너무너무 정겹고 참 좋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잘 쓰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점점 사라져가는 사투리는 투박해 보이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정겹고 푸근한 게 안동의 모습과 꼭 닮아 있네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다시 힘을 얻는 안동말. 대회를 통해 다양한 무대를 만나보니 더욱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안동 사투리 많이 사랑해 주실라니까. 안동 사투리 구수하이도.
노래와 연극으로 풀어낸 안동 사투리 잘 만나봤습니다. 저는 경주나 안동, 대구 다 비슷할 줄 알았는데 다른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맞아요. 같은 경상도지만 차이가 있었어요. 어디 가니 껴. 이 안동은 특히 껴로 끝나는 말이 좀 특이한 것 같은데요. 정말 그야말로 안동의 특이한 이 사투리를 만나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가자분들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동 사투리를 지키는 것이 안동의 문화를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이다. 맞아요. 앞으로도 지역의 정서와 문화를 대변하는 사투리가 오랫도록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시대 다음에 만나볼 소식은요. 때가 때인 만큼 연말 회식, 연말 모임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늘 가던 고깃집 말고 조금은 특별하고 즐거운 모임을 계획하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연말의 파티 명당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친구, 가족, 직장 동료들과 함께 2018년을 되돌아보며 회포 풀기 딱 좋은 시기. 이곳이야말로 연말 모임의 명당입니다. 짠짠짠! 맛있는 음식들도 있고 좋은 사람들이랑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이래서 제가 1년 중에 연말이 제일 기다려져요. 연말 모임 장소 정하지 못한 선택장에 있는 사람들 여기지 뭐. 컨셉별로, 연령별로, 취향별로 마음껏 고를 수 있는 가지각색 연말 모임 명당 리스트 나가신다. 어디서든 잘 노는 그대들이여. 넥타이 풀고 가방 버리고 눈치 보지 말고 신나게 놀 준비 됐는가? 그럼 이제 연말 파티 즐기러 출발! 도시에서 벗어나 구비구비 산속으로 들어가야 나타나는 첫 번째 연말 모임 명당. 명당은 명당인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 관악교 동장회장이 집합치겠어요. 고맙습니다. 동기 모임이 있어가지고 다들 집합합니다. 수십 명이 모여도 끄떡없는 넓은 공간. 향긋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 주체할 수 없는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노래방까지 오늘 집에 다 갔다. 아무리 놀 게 많아도 일단은 먹고 시작해야지. 오늘의 메인 메뉴는 바로 회식 최애템 고기. 연말 연시에 이렇게 재밌게들 여기 팔공산에 놀러 오시는데 제가 직접 구워서 드리면 손님들께서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회포를 나누려고 오셨는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직접 구워서 드립니다. 고기는 역시 불맛. 보기만 해도 섹시한 삼겹살의 자태. 이걸 보고 있자니 어디서 인내심 바닥나는 소리가 들린다. 좀 빨리 주세요. 에? 자, 고기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서 한 입 잡숴봐요. 와, 찌긴다. 와.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맛에 두 눈이 번쩍.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담긴 따뜻하고 푸짐한 한상 차림에 마음까지 따뜻해진다. 연말 모임 명당인지라 요즘 같은 땐 예약이 필수라는데. 음식 하랴 손님들 말이 하랴 참 바쁘고 힘들지만은 즐겁게 잘 놀다 가시는 거 보면 마음도 편하고 보람도 느끼고 기분이 좋습니다. 친구야! 우리들의 우정과 사랑을 위하여! 위하여! 연말을 핑계 삼아 모인 사람들.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지금 이 순간순간이 추억이다. 오랜 친구들도 있고 맛있는 음식들도 너무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몰라겠어요.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식후엔 뭐다? 사장님이 직접 로스팅한 커피 한 잔으로 교양 있는 티타임이 제격. 비교 체험 극과 극. 몸이 근질근질거리는 사람들은 노래방 기계 앞으로 헤쳐 모여. 선곡 좋고 목소리 좋고 절로 올라가는 흥지수에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 put your hands up.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은 친구들하고 놀자. 친구들이고 영광이고 일곱. 두 번째 찾은 연말 모임 명당. 이곳은 젊은 여성들의 취향을 2000% 만족시킨다는 핫플레이스. 안녕하세요.
친구들이랑 곧 연말도 있고 해서 친구들이랑 또 재밌는 추억 쌓으려고 파티하려고 오늘 파티로 오게 됐어요. 그리고 친구가 내년에 결혼을 해가지고 브라이더 샤워도 하면서 좋은 추억 남기려고 같이 왔어요. 오, 일단 쓱 둘러보기만 해도 여심저격 제대로 하는 소품과 인테리어에 두 눈이 휘둥그레. 준비되어 있는 소품들을 이용해 내 취향대로 곳곳을 꾸며주면 짜자잔, 품격 있고 트렌디한 파티 공간 완성! 다른 장소 가면 너무 사람들 많아서 너무 시끌벅적하고 한데 일단 여기는 파티룸이 너무 예쁘고 우리들끼리만 있으니까 집중되어서 너무 좋아요. 파티룸 한켠에 걸려있는 드레스들. 이곳에선 퇴근 후 일에 찌든 칙칙한 페인도 꽃미녀로 만들어주는 마법이 펼쳐진다. 하얀 드레스에 환해지는 얼굴. 어머 세상에, 옷이 날개다 날개. 일상에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젊은 순간을 기록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취향껏 준비해온 다양한 음식들을 쉽게 척척 올려놓기만 하면 금세 럭셔리한 파티 한상이 차려진다. 보라야, 결혼 축하해. 고마워. 2019년도 꽃길만 걷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 세팅했겠다. 끝날 김이 없는 마성의 포토타임이 시작됐다. 사진 한 장에 담긴 12월 어느 날의 소중한 기억들. 드레스를 따로 들고 오지 않아도 너무 편하고 또 친구들 같이 한번 입어보니까 추억도 더 빵빵, 추억도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명도 너무 예뻐가지고 인생샷도 남길 수 있고 사실 얼굴이 너무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이 공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결혼 축하해요. 다른 사람들 시선에 눈치 보는 모임은 이제 그만. 파티도 스웩 있게 즐기자. 프라이빗한 파티 장소에서 우리들만의 추억이 절로 쌓인다. 오늘 너무 행복해요. 올해 가기 전에 한 번 더 와서 꼭 파티하고 싶고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조용한 공간에서 저의 소중한 사람들이랑 같이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어서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마지막으로 찾아간 모임 명당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두컴컴한 공간에 휘황찬란한 불빛으로 정신이 번쩍 드는 이곳. 클럽 아니죠? 바닥과 하나 되는 경쾌한 공소리, 그리고 핀 넘어가는 짜릿한 소리가 가득한 볼링터. 가만히 있어도 엄청 신이 나고요. 재미있어요. 여기 분위기 자체가 그냥 제 스타일이에요. 평범하기 그지없는 지루한 회식과 모임은 절대 사절. 빠른 비트 음악과 함께 몸도 흔들 수 있는 곳이야말로 젊은이들 취향 저격하는 모임 장소. 볼링장에 왔으니 볼링 한 판 치는 게 우선 순서. 실력 상관없이 팀짜기는 오직 운에 맡긴다.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법. 신중한 위치 선정 스트라이크. 웃자고 시작한 일에 죽자고 덤비는데 빠르게 굴러가는 공에 던질 때마다 스트라이크! 앞 선수의 맹활약에 긴장 100배, 부담 가득 안고 레인에 올린 공. 하지만 노랑에 또르르르 빠지고 마는데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 걸까? 어머 세상에 또다시 또 깡점이야. 너무 아쉬워요. 제가 원래 정말 잘하는데 오늘 살짝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연속 스트라이크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볼링 컵이니 술이 빠질 수 없지. 땀 흘린 이들의 목을 시원하게 적셔주는 맥주 한 잔 마셔주고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번 던져보는데 넘어지는 힘만큼 스트레스도 날아간다. 1차로 식사를 하고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볼링 치면서 소화도 시키면서 가볍게 또 맥주도 한 잔 마시면서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연말에 술자리가 많은데요. 저처럼 술 못 마시는 친구들은 볼링을 즐길 수 있고요. 술 잘 드시는 분들도 같이 볼링을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연말이라고 해서 술만 마시는 모임은 이제 그만. 움직이며 땀 흘리는 스포츠로 스트레스도 풀고 우정도 다지고 건강한 새해를 맞이하자.
게임에 이겨서 그런지 더 신나고 다음에 스트레스 풀러올 때 또 올래요. 그러니까 올해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너무 많았는데 오늘 볼링을 치면서 정말 스트레스도 풀고 정말 가슴이 뻥 뚫리면서 올 한해 정말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게 아까운 연말. 지금만큼은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수다 떨고 놀자. 내 스타일대로 골라 잡은 연말 파티 명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건 어떨까? 네, 연령이나 모임별, 취향에 따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모임들을 만나봤습니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요즘은 이 젊은 층들이요, 술만 많이 마시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요, 회사의 회식 문화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볼링폭 같은 곳에 가서 같이 볼링도 치고요. 그리고 이 뷔페나 피자 회식도 많아졌다고 해요. 상사님들 잘 들으셨죠? 오늘 내용 꼭 참고하셔서 모두가 즐거운 연말 파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이번 주말부터요, 정말 연말 모임으로 많이 바빠지실 것 같은데요. 음주는 적당히, 추억은 가득히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요. 또 이왕이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국시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소식 모아서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